자, 코인업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24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하루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또 일부 방송 코인업TV의 추세매매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 그리고 분석,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트레이딩을 하는데 매수 추천까지 해드리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일단 일부 방송에서는 역시나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에 앞서서 먼저 시황 분석, 보조 지표를 먼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는 코인마켓캡 사이트입니다. 오늘도 코인마켓캡 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시총을 먼저 살펴볼 건데 어제와 거의 아예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또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면 시총의 변화가 없다? 물리적인 지표들이 변화가 없다?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다? 수렴 중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각 수렴으로 끝을 향해서 상방 또는 하방으로 극단적인 방향이 나올 것인데 우리는 지금 상방에 무게를 두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수렴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고 수렴 속에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켓캡을 먼저 보면 자, 2211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00억 달러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현재 상황이 큰 변화가 없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 계속해서 큰 변화 없이 수렴을 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상방으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고, 당연히 수렴의 결과는 하방으로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 분석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예측 방향은 다시 한 번 더 6,800달러를 터치하고 세 번째죠. 7K 7,000달러 심리적 저항선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수렴 상태로 쭉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리플과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는 조금 변화가 생겼죠. 보시면 비트코인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탈비트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각자 10월 1일 날 개별적인 호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 반영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지 아니면 개별 호재 일정이 마무리되고 하락을 할지 알 수 없어지는 단계, 즉 일정과 가까워질수록 탈비트화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다만 그 조정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따라가서 조금 아래쪽으로 기울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상에 어느 정도 수평선을 그리면서 횡보하는 이유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들이 반영된 것이다. 자, 근데 10월 1일이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탈비트와 움직임을 잃어버리고 이제 10월 1일이 지났죠? 10월 2일입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약간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즉 비트코인과 이제 진배 없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똑같이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자, 리플하고 이제 스텔라룸에는 각자의 이제 결과값이 나오면서 결과값이 나오면서 이제 탈비트와의 요소를 당분간은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울기가 약간 아래로 꼬리가 말려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살펴볼 것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 따라 움직이는 역할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극명하게 비트코인과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라고 전통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평선상에 즉 리플과 스텔라가 보여주었던 그런 움직임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어제 매수 추천을 드릴 때 제가 60만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50만원 후반대 59만원대였는데 제가 60만원이 넘기 전에 매수는 유효하다. 그 이상부터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단기적으로 또 이득을 보셨겠죠. 이따가 차트를 보겠습니다만 62만 1,000원. 자, 60만원 이전에 제가 어제 매수 사인을 드렸고 오늘 종가 가장 높은 종가가 62만 1,000원이었습니다. 또 상승을 또 한 번 더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은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60만원대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비트코인과 원래도 뚜렷한 변화가 없이 탈비트와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코인들은 이 첫 번째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CGI입니다. 자, CGI도 시총의 변화가 별로 두드러진 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대강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GI는요, 여전히 301포인트. 자, 어제보다는 다소 조금 CGI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다? 여전히 3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시총인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1%대를 그들이 유지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 시총과 CGI와 도미넌스가 전부 다 어제와 동일합니다. 24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보조지표, 자, 프리미엄. 루카세븐.net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은 뭐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 즉, 허용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외로 다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0포인트, 즉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비싸지만 비싸다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거의 뭐 0.4% 포인트대이기 때문에 3% 안에 포함이 될 뿐더러 숫자 자체도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프리미엄으로 A다가 뭐 2포인트 정도, 이오스가 1.36포인트, 그다음에 뭐 카이버 네트워크가 4% 정도 되고 있는데 다 플러스면서 3% 내외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카이버 네트워크는 3%를 좀 넘네요. 지금 보니까 국내 시세가 조금 더 쌉니다. 해외에서 사시는 것보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더 싸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9포인트면 마이너스 4포인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괜찮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약 0.94포인트 정도 저렴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브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파이렉스의 비트코인 마진 비율은요, 어제와 동일하게 롱 포지션보다는 숏 포지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까지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비트코인의 분석을 위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 보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오늘의 결과값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판단을 하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들은요,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차트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먼저 지지선은 6,400달러라고 말씀드렸고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조건, 즉 그 이전까지, 자, 요 파란색 부분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추세를 어떻게 읽어드렸죠? 미리부터 하락으로 추세가 정해졌기 때문에 6K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오차범위 100달러 차이로 6,100달러를 향해서 이제 수차례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하락인 것을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락을 우리가 결과값을 봤지만,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6,500달러를 딛고 6,800달러까지 되돌림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부분이 이 파란색 선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지선 현재의 6,400달러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지금부터 조정이 수렴이 하방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단순히 수요 공급에 따른 매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조정 물량으로 인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6,400달러 근사값에서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조정들이 매도 물량이 다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이 6,400달러 선에서는 최소한 기계적인 반등 또는 진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지선의 역할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세가 수렴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의미로 지지선이 지금 다 올라간 것은 아닌데요. 6,500달러 선 대략 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K스크린 캡처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캡처가 떠져 있는 상태, 즉 프로그램이 멈춰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6,574달러가 뭐 이쯤이니까 6,500달러라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이 6,500달러도 지지선입니다. 다만 이것은 완전한 현재 지지선을 표기해드린 6,400달러처럼 진반등까지 바랄 수 있는 강력한 지지선의 의미는 아니고요. 임시 지지선입니다. 상당히 수렴을 오래 하면서 지금 지지선에 올라갈까라고 보여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지지선이 6,400달러 선에, 즉 내려가더라도 6,4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6,500달러 선에서는 기술적인 기계적 반등은 나옵니다. 기계적 반등과 진반등의 차이는, 기계적 반등은 데드캣으로
상황이 바뀔 확률이 있는 것이고요. 진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 후에 완벽한 반등이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거래량을 통해서 추세를 바꾸거나 예정된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선이 현재 뭐 6,500달러 선의 임시 지지선 정도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박스권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이 박스권에서 요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CGI라든가 프리미엄이라든가 시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수렴의 이제 결과가 다만 이제 이 변동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보이시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 짧아지고 있고 변동폭도 이 낙폭도 굉장히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수렴의 결과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해 드렸던 어제의 삼각 방향선에서 보면은 이 지점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은 예상대로 맞았습니다만 바로 상승이 아니라 잠깐 조정을 하고 있는, 하지만 박스권 안에 멈춰 있죠. 그리고 또 지지선 6,400달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좀 이런 모습이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보조 지표들 상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6,800달러와 7,000달러 선을 향한 거대한 매수 볼륨을 동반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여전히 보여집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시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시점은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들이 또는 이런 예상들이 바뀌는 것은 악재가 발생들을 해서 단순한 조정이나 악재에 의한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런 걸 통해서 조정이 일어났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요. 6,400달러가 붕괴가 됐을 경우에 당연히 제가 이전부터 이때 제가 미리미리 몇 시간 전부터 알려드린 것처럼 텔레그램이나 또 시간에 맞아서 라이브 방송할 시간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한테 미리미리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염두를 할 부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어제와 오늘의 다음 예상 방향은 똑같습니다. 대응 방향도 똑같겠죠. 대응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트코인, 자, 메이저 거래소, 업비트 등의 메이저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했던 또는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또는 남다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원화 알트코인들 분할 매수하실 수 있고요. 비트코인도 6,800달러 터치하고 7,000달러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시점으로 활용해도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대응 방법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어제 제가 이제 짚어드렸던 몇 가지 이제 코인들 중에서 비트코인 캐시와 또 다른 코인들을 2부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어제 방송 보신 분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 60만원 이전에 제가 매수를,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봐드리면서 직접 2부 방송에서는 디테일하게 봐드렸죠. 1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추세가 이러이러하니까 원화 알트코인들을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달리 2부 방송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오늘 결과로도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업비트 거래소의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10월 1일이고요. 10월 1일 날 방송 기준으로 봤을 때에
여기서부터가 10월 2일입니다. 자, 제가 K스크린 펜으로 표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10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송은 이 이전에 10월 2일 딱 자정이 이 부분이니까 저희 방송이 이제 저녁 늦게 하잖아요. 뭐 대략 이쯤 될 겁니다. 이쯤 안에서 요쯤이 되겠군요. 자, 요쯤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60만원 이전, 즉 50만원 후반대에 제가 이제 짚어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점심시장 장세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펌핑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최대 62만 1,000원, 저가 59만 300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개당이 약간 이제 뭐 한 3만원 정도니까 59,000원이, 자, 59,000원이 10%라고 했을 때, 한 7% 정도, 8% 정도의 단기 수익이 발생을 했었고, 현재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은 매도 거래량이 그럼 동반이 됐느냐. 매도 거래량 볼륨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조금 일반 소액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분들이 조금 팔아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지 비트코인 캐시를 대부분 이 펌핑 때 매수하셨거나 이 이전부터 훨씬 더 저점 때 매수한 대부분의 실제 거래된 매수량들이 여기서 익절 구간으로 삼고 매도가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일부 첫 번째 서두에서 보셨던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크립토 커런시 코인 마켓캡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의 이제 차트 움직임과 비교를 할 때 비트코인 캐시를 제가 며칠 전부터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린 것이 상당히 탈비트와 움직임을 도드라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되게 완만하게 가격 방어를 수평선으로 이어주고 있다. XRP, 리플과 스텔라, XLM. 자, 이 두 코인이 보여주었던 호재가 있어서 보여주었던 그런 움직임들을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도 버티고 있다. 그 말은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조정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가격은 떨어졌지만, 조정이 되고 있지만, 실제 매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방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곧, 제대로 된, 매수 거래량, 비트코인 상승하면 당연히 동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비트코인 캐시 자체에 대해서, 연말 안에, 즉, 하반기 시장 안에 10월 안에, 단기적으로는 10월 안에가 되겠죠.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 이상으로 반등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서 60만원 이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오늘 업무가 바쁘거나 잠깐 때를 놓쳐서 이때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약익절 수수료값도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비트코인 캐시는 60만원까지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 시점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의 펌핑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신 걸로 보시고 이번에 익절 못하신 분들은 그 윗선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상승 웨이브 때 충분히 익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매도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린다면 63만원대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62만 9천원대. 지금 저항선을 보시면 자, 62만 5천원. 오늘의 이제 고가를 더 넘어서서 그 이상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62만 5천원. (69만원) 66이군요. 자, 저항선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라인으로 보시면 일단 70만원이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비트코인에도 심리적 저항선이 있듯이 알트코인한테도
진짜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뚫으면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저항선들, 심리적 저항선들이 표본값으로 다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70만원대가 심리적 저항선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62만 5천원대가 첫 번째 매도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스윙 이상으로 좀 더 시간을 더 투자할 것이다. 자, 62만 5천원 또 터치했는데 또 내려와요.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스윙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70만원 싸움까지도 보시면서 69만원대에 70만원보다는 조금 더 빨리 안전하게 매도를 하셔야겠죠. 69만원대에 마무리를 하는 것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자, 만약에 69만원대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시점까지 정말 왔어요. 상승이 잘 돼서. 그랬는데 그 당시 비트코인은 이미 7,000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제 방송이나 텔레그램에서 여전히 비트코인과 코인판의 시황의 분석이 우상향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역시 69만원대에도 일부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잔여물량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저점에서 잡으셨으니까 60만원 이전에 잡으셨잖아요. 아니면 이때도 다 매도를 안 하시고 더 두고 보셔도 70만원 이상으로 뚫고 가는 싸움까지도 비트코인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어렵죠.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우신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 가지죠. 첫째는 단타 위주로만 코인판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또는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알트코인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러한 현상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수익을 얻으셨다면 분명 축하드릴 만한 일이고, 요렇게 해서 수익을 얻으셨다고 한다면 단타에 재능이 있으신 시청자분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래 가실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 이유가 뭐냐? 현재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싶든 갖고 싶지 않든 보유를 하고 있든 관심이 전혀 없든 간에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기축이 되고 있고, 리플마저도 비트코인에 의해서 시세가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느라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력을 모든 알트코인에게 대장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의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똑같이 따라가거나 더 심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더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타를 치실 때에도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캐시가 70만원이라고 하는 심리적 정확을 떠날 때 비트코인 캐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손에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는 비트코인의 시황도 가격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킬이에요. 기술적인 단타를 치기 위해서 성공적인 또 안정적인 단타를 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습관을 들여놓지 못하시면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결국 호가창만 보고, 그렇죠? 호가창만 보고 조그만한 등락에도 내가 샀을 때 바로 올라야지만이 홀딩 하실 수가 있고, 사자마자부터 내가 사면 떨어지네, 그럼 손절,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실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1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잠깐 쉬고, 오늘은 정말 짧게 쉬고요. 바로 이어서 2부 방송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알트코인들 중에 또는 새로운 추천드릴 만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직접 쪽집게처럼 탁탁탁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코인업TV에서 출시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민입니다.